이번 주 시장은 실적 그리고 파월의 연설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파월이 이번 주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서 또 공격적인 어떤 긴축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파월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연준 위원들도 다수 연설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앞으로의 어떤 그 5월달보다도 5월 이후의 흐름들, 그 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 알아보고요. 자, 1분기에 업종 수익률 1등을 한 업종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보험주라고 합니다. 보험주들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수익률이 1등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 어떤 업종보다도 수익률이 높았다는 이야기인데,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뭐 금융 섹터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가장 큰 수혜를 끌고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어떤 이유로 1분기 수익을 1등을 차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조선주 가지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에게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조선주들에 대한 좋은 기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했었는데, 야, 슈퍼 사이클까지 온다고? 이 정도였어? 라는 느낌도 살짝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은지, 그 다음에 업황적인 부분에서의 슈퍼사이클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이런 시간에 제가 시황을 좀 올려드리는데, 제가 좀 사정이 있죠? 네, 오늘 사정이 좀 있어서, 오늘 아침 시황 이후에, 장중 시황, 마감 시황, 그 다음에 지금 야간 방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아침 시황이 일단은, 이제 유일무이한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운이 좋다면 마감 저녁 방송, 야간이 아닌 야간 방송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상중에 있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오늘까지는 조금 이제 제대로 된 방송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네, 제가 지금 네 빨리 가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침 시황 방송을 좀 짧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이야기 먼저 바로 보도록 하면은요. 뉴욕 증시 주간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기업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는 것과 파월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의 그 평균 지수를 구성하는 우량주 30개 중에서 다수 기업의 실적이 발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량주로 불리는 이제 블루칩이거든요. IBM, P&G, 그다음에 존슨앤존슨, 네, 그다음에 다우, 뭐 그다음에 트래블러스, 뭐 이름들 잘 아시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데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 또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이런 기술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기대치가 됩니다. 즉, 듣도 보도 못한 꼬맹이 같은 기업이 나 실적 좋아졌어요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졌어요 얘기하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우상향을 탈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금융주의 실적 발표 뭐 이것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금융주들 실적은 별로예요. 네, 뭐 지난주는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다지 썩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JP모건, 그다음에 뭐 이런 JP모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지금 1분기에 42% 급감했다 되어 있고요.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전부 다 순이익이 감소했잖아요. 지금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투자은행들은 순이익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은행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은행은 금리만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네,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따지고 보면은 투자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그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는 아이들이 있다, 네,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있다 해서 이것이 조금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술주나 이런 우량주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으로 가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이 투자처가 좀 마땅치 않은 부분에서 은행주들이 떨어지면서
이 대형주들의 실적까지 같이 나빠지게 되면 시장에는 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가 조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공개 발언에 나섰는데요. 지금 이 연설이 뭐가 될 것이냐인데, 지금 ECB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정책금리를 동결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매입 종료 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할래요. 이런 식이긴 한데, 파월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잖아요. 금리를 이제 0.5% 올릴 것이다. 이거는 뭐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6월 달에도 0.5% 올릴 것이냐,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양적 긴축, 이거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냐. 5월에 바로 시작하진 않겠지. 그런데 5월부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 또 6월부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일단 상반기 넘겨서 하반기로 갑니다라고 하면 좀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이걸 확정 짓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 거고요. 또 연준 관련 인사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불거리는 그런 시기가 좀 됩니다. 뭐 말해봤자 전부 다 똑같은 얘기겠죠. 0.5% 금리 인상한다, 더 빨리 하자, 뭐 등등등 얘기일 거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마음 졸이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채권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2.83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2018년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채권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기술주한테는 일단 부담이 되죠. 뭐 금리 인상 자체가 기술주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우량주들의 어떤 포지션들을 조금 깎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걱정거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기업 실적도 지금 보면은 은행은 좀 별로고 대형주도 실적 발표인데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문제 있다라는 식의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0.5% 인정할게. 이거 됐는데 양적 긴축을 빨리 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 또 금리가 계속, 채권금리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마음에 짐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초반에는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정도고요. 중국의 이제 봉쇄라든지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 거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자, 해외 시장 쪽에서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뭐 약간 영향을 받고 또 올라가면 거기 또 영향을 받고, 근데 뭐 절대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서 가장 그 포지션을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 실적, 여전히 뭐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양책에 대한 이 부분. 뭐, 일단은 외부 변수 쪽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미국 쪽 이야기는 우리 다 반영했어. 중국이 지금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죠. 중국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지금 상하이 봉쇄령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침체됐기 때문에 이런 뭐 지원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 속에서 기대감들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거고요. 자,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경우는요, 일단 좀 올라가면 되는 거죠. 실적 좋아요 라는 것은 일단 경기도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데, 실적이 좋은 기업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갈라지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원재료의 비용. 원재료의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원재료 비용의 어떤 증가 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겠느냐. 즉 원재료 비용이 올랐으니까 가격을 올립니다 라고 소비자한테 얘기해서 상품 가격을 인상시켜서 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면 기업 실적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불구하고 이 제품 가격 인상을 하지 못한다고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원재료 가격에 그런 가격적인 그 인상적인 부분들, 이 부담되는 부분들을 소비자한테 얼마만큼 빠르게 전가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것 우리한테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업종들 위주로 이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조금 된 모습은 있나요? 하향이 좀 됐네요. 코스피 영업이익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57조 2천억원에서 56조 3천억으로 조금 하향 조정이 좀 됐고요. 이 하향을 좀 주도한 업종이 조선,
그 다음에 자본재, 필수 소비재, 건설 이런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요. 상향 조정이 된 업종들은 에너지, 비철, 통신 서비스, 운송, 철강, 기계, IT, 하드웨어 이런 정도인데 뭐 서로 다 그냥 같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뭐 특별하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의 어떤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하더라도 폭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네, 훈풍이 불어닥칠 것이냐인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고 하니까 뭐 관련한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막 변수가 막 나타나는 모습이긴 한데 현재 시점에서 그냥 네 거기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다 보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딱히 빼어난 어떤 악재라든지 딱히 뭐 주목을 받아야 되는 어떤 호재라든지 이런 거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고 시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거래량도 좀 적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네 변동성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에는 대응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좀 마음을 비우고 대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통해서 보험주들이 올해 1분기, 네, 1분기죠. 올해 들어서라고 했는데 1분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코스피 업종 수익률 1등을 차지했다. 보험주들은 뭐 되게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계속 말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보험주들을 공략하는 부분들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어떤 보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뭐 가입률이 많아진다든지 아니면 뭐가 개선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금리가 0%일 때. 근데 0%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일단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쨌든 올라갈 금리 그렇다면 보험주들이 수혜를 받으니까 미리미리 사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라는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해서 9.46% 하락을 했지만 지금 보험지수는 12.17%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가 이제 올해의 평균 수익률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종목별로 따지면 더 많이 올라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철강금속도 지금 보면 원자재 수혜를 보면서 10%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통신업종이 6.7% 정도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기전자 업종 지수가 15.6%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변동폭이 가장 부담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보험지수에 편입된 종목은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등등등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든 뭐 금리가 올라가서 뭐 악재가 되든 뭐 상관없다. 금리 올라가면 오히려 나는 좋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은행주와 보험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내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얼마 전에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근데 FOMC에서 또 올린다 얘기 나오면은 또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사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리면서 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금리 상승은 보험사에게 호재. 이거는 반드시 적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농번기에는 농사 관련주, 여름철에는 뭐 냉방기 관련주, 뭐 이런 것처럼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사에게는 호재.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그 공식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학 공식 할 때도 외워야 되잖아요. 뭐 삼각형의 그거는 뭐 밑변 곱하기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피타고라스의 정의. 뭐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공식.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금리 상승은 보험사에게 호재.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딱 그런 정도고요. 다만 이제 보험주들이라고 해서 또 막 주가가 이제 이미 반영이 됐다거나 주식은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미리 반영이 됐어. 그러면은 주가가 호재를 만나더라도 계속 올라가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금리 상승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채권 평가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인 지급 여력 비율이 하락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려운 얘기들은 일단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일단 패스하세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조금 하락할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고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은 네, 이 뭐라 그럴까 재무 건전성이 좀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다지 네, 뭐 부담감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딱 호재성 재료를 딱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 집에 굉장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왔어. 아니면 저 집에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영인의 집이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막 여기 뭐 빌딩도 사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영희가 성격이 너무 안 좋아. 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영희가 성격 안 좋은 건 성격 안 좋은 거고 집이 잘 되는 건 집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는 이제 영희를 만나서 깊게 사귀기 전까지 어때요? 잘 모르잖아. 영희가 성격이 안 좋은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지. 이 집은 굉장히 부잣집이고 잘 사는 집이야. 딱 그냥 요 정도. 이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금리 상승은 일단 호재라고 딱 되어 있으면 그 호재야라는 것에 업종의 포지션이 맞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 내에 들어갔을 때 이 어떤 지급 여력이라든지 뭐 재무 건전성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은 그 종목별로 들어가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호황기에서는 악재가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보험주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뭐냐면 금융섹터나 이렇게 금리 인상 수혜주들은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들을 보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아주 적합한 종목군들이 바로 보험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뭐 한 1년 정도 내다보고 대응하시기 좋다. 그러면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갈 때 말고 조금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제 한 번 정도 떨어질 때 그럴 때 잡아주시면 되겠죠. 보험주나 은행주들은 꼭 하나 정도씩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 은행주 있으시면 된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도 이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반등세 굉장히 세죠.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막 쭉쭉쭉 올라갑니다. 뭐, 최근에 뭐, 엄청난 상승 올려주면서 이제 장중 수치로 봤을 때 52주 신고가 나온 모습이었죠. 이번 달에만 무려 23% 상승한 모습. 조선주 언제 올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많았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자, 1분기 선박 수주가 엄청나게 좋았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수주 기대감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이제 세계 최다라고 봐야 되나요? 1등 자리를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죠. 이제 뭐 원재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그 원유 또는 LNG 뭐 이런 것들 유가 상승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 조선주의 어떤 수주를 끌어올리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LNG선과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수주가 늘었다는 건데 LNG선 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유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반사 효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물동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이제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운주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조선주의 수주가 늘어나는 경우는 보통 해운주를 거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주의 움직이는 놈도 나쁘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되죠. 뭐 일전에 미리 올랐지 않았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HMM 같은 경우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많이 보였었기 때문에 미리 올라간 것들은 또 이제 주가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조선업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해운은 같이 움직인다. 언제까지요? 시장이 좋아져서 꼭지를 찍을 때까지 계속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간 부분들은 지금 뭐 슈퍼사이클이 옵니다. 근데 난 이 슈퍼사이클의 경기나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꼭 반도체 같은 경우 슈퍼사이클 옵니다. 그러고 나서 꼭 한두 달 안에 그냥 엄청나게 처박아 버렸거든요. 이 조선주 이 증권업계에서는 왜 이 슈퍼사이클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 슈퍼사이클 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면서 달려들어요. 그래서 현재 가치보다 그냥 조금 더 올려놓고 나서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해놓고 지들이 파는지 안 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주가가 올라왔는데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제 팔아먹긴 해야 되겠는데 그냥 지금 팔면 다시 내려갈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들 들어오게 하려고 슈퍼사이클을 쓰는 것인지 뭐 보통 그렇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슈퍼사이클 온다. 개인들 들어가서 주가 더 올려놓고 지들이 팔아먹고 그럴 때 우리가 꼭 한마디 하잖아요. 좋은데 왜 파는 거지? 근데 걔네들이 팔고 있는지 안 팔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기록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과거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시기가
경기가 2000년대부터 2003년 정도 됐었죠. 2002년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07년도까지 정점을 찍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냐면 경기 호황기입니다. 2007년도까지 경기 호황기였고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나오면서 주가가 경기가 완전 폭락한 거잖아요. 그 여파가 사실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기 호황이 온다라면 이 실질적으로 이제 업종 어닝 서프라이즈, 슈퍼 사이클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그렇게 좋아진다면 조선업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1분기의 수주가 많이 늘어났다. 이거 가지고 슈퍼사이클 이렇게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냐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뒤에다 깔아놓고 그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증권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애들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이 슈퍼사이클 이야기만 듣고 무턱대고 쫓아가서 매수한다거나 결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온 시점에서 지지선 때 지금보다는 가격을 조금 더 깎아주는 거 그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보다는 조금 더 깎아주는 위치가 나올 때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못 샀는데 저놈이 막 올라가. 뭐 사방에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저놈을 계속 띄워줘. 그러면 저놈은 내 거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나한테 저 주식이 없는데 자꾸 사라고 옆에서 막 부추기는 것 같잖아요.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도 물리겠죠.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나쁜 자리에서 물렸어. 그래서 중간에 못 참고 팔아버렸더니 또 올라가. 이렇게 되면 정말 열받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꼭 그런 것들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실적, 기업들의 실적, 그다음에 파월의 연설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경기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뭐 당장 주 초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뜨뜻미지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보험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분기 수익률, 업종 수익률이 1등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주들은 금리 인상이 수혜주니까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주, 보험주는 일단은 장기적 관점으로 꾸준하게 하나 정도씩은 포트폴리오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판단돼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매수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주도 슈퍼사이클이 온다는데 약간 조금 애매한 부분들 좀 있어요.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 이후에 저기 뉴스를 통해 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막 홍보하고 있다는 거. 아, 글쎄. 물론 좋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또 설레발 치는 거 아니야 생각이 좀 들죠. 자, 저렇게 설레발 치게 되면 개인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 보고 있다가 무리해서 따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종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해서 올라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갈 업종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그 경기 상승기를 누리고 올라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절대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폭도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일단 홀딩이겠죠. 근데 신규 매수는 일단 조금 냉정하게 좀 생각을 많이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수의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마라. 수많은 주식보다는 단지 소수의 몇 종목을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거는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에요.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을 선택을 할 때 한 100개를 놔두고서 선택을 하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한 10개 정도 압축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포지션을 잡아내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종목을 몇 개 갖고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매수를 하고자 관심 종목을 딱 놓고 볼 때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소수로 집중해서 압축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것도 참견하고 저것도 참견하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수익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시황, 마감시황은 일단 오늘은 못합니다. 네,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야간 방송도 지금 제가 지방을 갔다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게 되면 제가 다시 방송을 열도록 하고 만약에 9시까지 방송이 안 열린다 그러면은 방송을 안 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 처리 잘 하고 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성공 투자 잘 이끌어내시기 바라고요.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